자, 지금 누구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특히 하반기 서울의 주택시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뛸 거에 따라서 이런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의 주택시장인데 즉 7월 이후 즉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와 견해를 좀 달리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 하는 걸 제가 고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주택시장을 7월 이후 주택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에서는 저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도 시각을 달리하고요. 금융권에 계신 분 입장에서 달리하고요. 또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 서로 입장이 다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전문가끼리 종종 이렇게 만나서 좀 디스커션을 좀 해봅니다만은 7월 이후의 주택시장은 상당히 지금 최근에 눈치 보기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합이 될 거냐, 보합이 될 거냐 하는 측면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나 그렇다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입장을 많이 취하시고요. 하락을 기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하락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7월 이후에 급등이 예상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다가 한 표를 찍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급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부동산 상품이 서울에서 다 오를 거냐, 그러면 전 지역으로 확산될 거냐, 그건 아니다. 그 중에서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상품이 나뉘어져 있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과 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구분된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쪽에다 무게중심을 두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치 보기 시장입니다. 자, 금년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은 극심한 눈치 보기 작전인데요. 자, 이런 눈치 보기 작전이라고들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작년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향후 진로, 즉 부동산 투자 전략, 보유 전략이라든지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학습 효과를 가지고 진로를 결정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현재는 눈치 보기다. 눈치 보기. 자, 이게 이제 하반기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예상이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재초안,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재건축 초과이익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시세가 형성되는 데까지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제외하고는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예고된 폭풍 전화. 제가 여기서 폭풍 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폭풍이 오기 전에는 좀 조용하죠. 그전에는 조용하다. 그래서 지금은 눈치 보는 시장, 그다음 폭풍 전화의 어떤 조용한 그런 시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는 좀 이렇게 급등, 재건축을 빼고는 급등 내지는 반등이 예고된 폭풍 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한 5가지 요인 정도로 제가 간추려서 논리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물,
즉 팔고자 하는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매물의 풍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같은 아파트 대단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에 가도 팔고자 하는 매물이 없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매물이 많아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적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물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4월 이전에 다 교통정리를 했다는 거죠.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셨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8년 내지 10년 동안은 팔 수가 없죠. 물론 뭐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는 보유기간과 의무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즉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다 교통정리를 했다. 그래서 매도를 했거나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다. 그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전매 제한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자,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처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시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고요.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건 재건축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이 넘지 않으면 못 판다든지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3년이 안 되면 못 판다든지, 이런 어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도하고자 한다 해도 지위 양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되겠죠. 따라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걸로 인해서 매물이 절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된 거 아실 겁니다. 이런 안전진단 요건 강화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서울에도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매물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공인중개 사무실에 가도 팔 매물이 적다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따져보겠습니다. 실수요자가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점점점 불안해져요. 자, 즉 무주택자나 대체수요 있죠. 이사 가려고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더, 자, 4월달 이후에 양도세 중과도 되고 재건축 초과 예정 부담금도 이제 통보가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 내지는 이렇게 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 가격이 기대하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이라는 교체 수요, 특히 교체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울에 아파트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교체 수요라든지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점이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 보겠습니다. 선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럼 선도 가격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반포 일대의 한강변 아파트가 지금 평당 1억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선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도 가격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모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 하락됐습니다. 이런 뉴스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나 서울의 전체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하락됐다,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선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굉장한 큰 의미를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지역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서열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치동이 얼마면 개포동 얼마 갈 수 있다. 역으로 개포동이 얼마인데 대치동이 얼마 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마포가 어느 정도 선을 찍었다. 아, 그렇다면은 한강변에 있는, 뭐랄까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 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거고요. 특히 요즘에는 금매가 나와도, 어떤, 뭐랄까요, 인터넷 정보망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입주민과 공인중개사 간의 어떤 불의 화음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단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은 선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상계동의 중계동의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 떨어졌다. 이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금방도 말씀드린 오늘 이제 어제 지방선거 끝났죠. 특히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개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 여당이 거의 지방선거를 휩쓸다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휩쓸다 했습니다만은 그 여당 후보자의 공약 내용을 면밀히 보세요. 다 지역 개발 공약이 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히 가장 큰 건 이렇습니다. 삼성동 일대라든지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특히 지금 용산 마스터 플랜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미리 발표하면은 어떤 논란에 휩쓸까봐 좀 발표 시기를 늦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평화협정, 평화무드, 즉 평화가 곧 경제다.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내수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일조가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선거나 남북관계 개선도 있어서 어떤 서울의 주택시장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제가 네 번째로 주장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량보다 철거되고 멸실되는 주택이 많은 해가 금년도 2018년, 2019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통계를 보면요. 서울에 올해, 이건 계획입니다. 멸실될 예정인 게 약 3만 3천 세대 정도가 멸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할 물량은 한 15,5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멸실주택이 약 한 17,000세대 이상이 멸실주택이 많은 해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멸실주택의 92%가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자, 즉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소리는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 여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참여정부 시절에 2005년도죠. 한 8,300가구 정도가 멸실주택이 많았던 해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현상을 좀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아까도 오늘 그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분양으로 갈 단지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또 후분양이 되면은 당장 입주량 부족에 대한 그런 것에 더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원인.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시세 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우리가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데도 불과 2달도 안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한 30년 동안을 보면요. 3번의 침체기, 3번의 상승기, 3번의 폭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폭락기는 짧았고 상승기는 길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기간적인 그런 타이밍적인 측면도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 주택시장, 하반기 주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재건축 시장은 상당히 고전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가장 주범이겠죠. 그 외에는 제가 한 5가지 요인으로 봤습니다.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여파라든지요. 그다음에 금리 상승 이런 여파가 있어서 하나의 발목을 잡으면서
예? 조정을 받는 그 눈치 보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한두 달 더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요인이 이런 상승 요인 5가지를 압도하지는 못할 걸로 제가 보여서 제가 오늘은 서울의 주택시장 중에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좀 요약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제가 방금 간단하게 강의 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면서 좀 말씀 좀 드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상품별로 지역별로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유망 지역이라든지요. 그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하던 것을 오후 2시로 했습니다. 좀 점심 드시고 좀 오시는데 좀 편하시게 하시라고 오후 2시로 제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1:1 무료 상담을 특별하게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